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이번 역시 소액으로 고배당 당첨되었네요.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수원FC 경기 분석입니다. 홈팀 포항 스틸러스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이호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르지는 이 선에서 탈압박과 연계 능력을 갖췄지만 박스 근처에서는 다소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기성용은 후방에서 볼을 풀어주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점차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포항은 전방 압박 강도와 속공 전개 속도가 떨어지며 경기 템포가 느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공격 루트의 부재로 인해 전방이 단순한 롱볼 위전 패턴에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다. 원정팀 수원FC는 포메이션은 4-5-1이며 지동원은 고립된 원톱 구조 속에서도 많은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윌리안은 인버티드 돌파 이후 쿼딘 플레이로 마무리를 노리지만 예측 가능한 루트로 수비의 대응이 쉬워졌다. 한찬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전진 패스가 자주 끊기며 공격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는 적극적인 중원 압박을 통해 수비 시에는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전방 전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포항은 이호재 중심의 롱볼 전개가 지나치게 반복되면서 공격 전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르지와 기성용이 연계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지만 창의적인 전개나 예기치 못한 변수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수원FC 역시 윌리안에서 지동원이라는 한정된 조합 외에는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마땅치 않다. 그리고 두 팀 모두 교체 카드에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이라 후반전 경기 내용은 더욱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다. 광주FC 김천상무 분석입니다. 홈팀 광주FC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중앙에서의 마무리와 결정력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타깃이다. 아사니는 왼쪽에서 절묘한 돌파와 커팅으로 상대 수비의 균형을 흔들며 페널티 박스 안을 자주 위협하고 있다. 최경록은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로 헤이스와 아사니를 향한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매우 인상적이다. 그리고 광주는 3명이 전개의 핵심 축으로 맞물리며 빠른 템포와 짜임새 있는 패턴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홈에서는 특히 빠른 역습 전개와 높은 집중력을 통해 선제골을 뽑아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원정팀 김천상무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상혁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 공간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동준은 스피드 있는 전개에 강점을 갖고 있으나 공을 받는 위치에서 자주 고립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경은 중원에서 볼을 풀어주려 하지만 템포 조절과 탈압박 시 불안한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천은 후방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과 전방 연결이 유기적이지 않아 빌드업 자체가 더뎌지고 있다.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도 들쑥날쑥해 광주의 날카로운 세컨드볼 전개에 휘둘릴 여지가 크다. 광주는 헤이스 최경록 마산이 삼각조합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전개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순간의 판단과 결정력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김천은 전개 속도가 느리고 측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대응이 계속 불안정한 흐름이다. 그리고 광주는 홈에서 전술 집중력과 경기 주도권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FC 안양 대구FC 분석입니다. 홈팀 FC 안양은 포메이션은 4-4-2이며 못다는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수비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현우는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탈압박 능력이 돋보이며 전방으로 이어지는 템포를 빠르게 올려주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에드와르도는 박스 근처에서 기민한 공간 침투와 슈팅 감각으로 마무리의 완성도를 책임지고 있다. 안양은 최근 홈 경기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는 전개를 자주 시도하며 주도권을 빠르게 잡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전방 압박 강도 역시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으며 상대 빌드업 차단에 있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원정팀 대구FC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세징야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활동량이 다소 줄었다. 김주공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은 뛰어나지만 중원과의 연결고리가 약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카를로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전술적으로 활용폭이 제한적인 구조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비 조직의 핵심인 홍정은이 시즌아웃되며 3백 조직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유독 약한 경기력을 반복해왔고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상태다. 안양은 공격진의 유기적인 침투와 빠른 압박으로 홈에서 강한 전개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와 전방 마무리가 일정한 흐름을 타고 있다. 반면 대구는 홍정은 이탈 이후 수비 조직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는 심리적 불안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맞물리며 실점 가능성이 높은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빅토리아 풀젠 세르베트 분석입니다. 홈팀 빅토리아 풀젠은 포메이션은 3-4-3이며 코리는 3톱의 정점에서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자원이다. 슐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축이다. 칼바흐는 후방에서 제공권과 커버링 모두 뛰어난 수비 자원으로 수비 간격 유지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다. 빅토리아 풀젠은 3백을 바탕으로 라인을 올려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전개 시에는 측면과 중앙을 빠르게 전환해 수비 블록을 흔드는 데 능하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압박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까지 정교한 전술 흐름을 갖추고 있다. 원정팀 세르베트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리벨리는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받는 데는 능하지만 마무리 상황에서 기복기 있다. 스테바노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연결은 좋지만 상대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볼터치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기에르메노는 측면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뒷공간 커버가 약하다. 세르베트는 빌드업 중심의 점유율 운영을 지향하나 상대 압박이 거세질 경우 중원 전개가 끊기며 볼 소유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수비 시 간격 유지가 어렵고 전환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측면이나 박스 근처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단점이 있다. 빅토리아 풀젠은 3백 기반의 공격 전개와 전방 압박에 강한 구조를 갖춘 팀이다. 홈 경기에서는 빠른 템포 전개와 수비 간격 유지 모두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슈팅으로 연결되는 찬스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에서도 명확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세르베트는 점유율은 높지만 상대 템포 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이며 특히 수비 전환과 간격 유지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이 매치업은 강한 압박과 템포 전환이 가능한 풀젠 쪽으로 흐름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레인저스 파나티나 분석입니다. 홈팀 레인저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세르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다닐로는 이 선에서 연계 플레이와 측면 침투를 모두 소화하며 공격의 활로를 넓혀주는 자원이다. 디오만데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책임지는 균형형 미드필더로 경기 흐름 조절에 능하다. 홈에서는 수비 집중도와 전방 압박의 밀도가 높아지며 초반 템포 주도권을 쥐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파나티나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스비데르스키는 최전방에서 존재감은 있지만 연계 시 템포가 끊기는 단점이 있다. 림니우스는 윙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부담이 커질 경우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있다. 막시모비치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체력 손실이 경기 후반 집중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